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팹리스로부터 14나노 칩 물량을 대거 수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지금 칩 시장,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14나노 칩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삼성이 중국 팹리스 물량을 대거 가져가고 있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SMIC 규제를 꼽았습니다. 중국 팹리스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 삼성이 중국 팹리스의 14나노 칩 수주를 대거 따내고 있으며 이는 삼성이 미국의 SMIC 제재의 수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팹리스 관계자는 내년도 삼성 파운드리의 중국 팹리스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일전에 SMIC의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등이 SMIC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SMIC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장비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중국 팹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만 받쳐준다면 기왕이면 다홍치마일 것입니다. 중국 팹리스로서는 의사소통에 낮고 공장도 가까운 자국업체, 자국 파운드리인 SMIC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제재입니다. 중국 팹리스 입장에서는 미국에 찍힌 SMIC의 칩을 맡길 경우 사업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노파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음으로 양으로 SMIC의 물량을 맡기게끔 자국 팹리스에 압력을 넣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MIC에 흔쾌히 칩을 맡기기 불안한 게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팹리스가 찾는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디지타임스 기사는 삼성 파운드리가 SMIC 제재의 반사 이익을 보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다양한 중국 팹리스의 칩 가운데 삼성이 14나노 칩을 많이 수주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14나노가 갖는 의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나노는 최신 공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P의 경우 벌써 5나노 공정이 진행 중에 있고 CPU 등도 7나노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4나노는 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입니다. 작년인 2019년 기준으로 14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 비중은 전체의 60%나 됐습니다. 1등입니다. 올해는 7나노, 5나노 공정 등 최신 공정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14나노 공정 비중이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14나노 공정은 주류 공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공정입니다. 특히 공정 기술 측면에서 보면 14나노 공정은 분기점에 있는 공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TSMC와 삼성 등 1류 파운드리와 그 밑에 있는 2류 파운드리를 가르는 공정은 10나노 이하 공정일 것입니다. 이 10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해야 1류고 그렇지 않으면 2류 파운드리입니다. 또 여기서 더 밑으로 봤을 때 2류 파운드리와 3류 파운드리를 가르는 공정은 14나노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운드리 후발 주자인 SMIC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도 14나노입니다. SMIC는 7나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이 중국 팹리스 물량 중 14나노 칩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SMIC가 만들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칩을 삼성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SMIC의 최근 최신 3분기 실적입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14나노 칩을 대거 수주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SMIC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SMIC는 올 3분기 영업이익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올려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87%나 급증했습니다. 300% 가까이 오른 것이죠. 이 파운드리 시장 확대로 SMIC도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나노 칩을 설사 삼성에 뺏겼더라도 이미지 센서, 전력관리 반도체 등의 수주가 늘어서 실적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4분기 SMIC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 악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미국 장비 수급 등의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될 경우에 잇몸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 파운드리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삼성의 14나노 칩을 맡긴 중국 팹리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팹리스라고 하면 그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만을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천타천 반도체 사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만 있다면 외부의 팹리스에 맡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칩을 설계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그 풍부한 자금으로 팹리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직접 칩을 내부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의 경우도 삼성 파운드리에 인공지능 칩을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 14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칩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칩 수주를 늘릴 여지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그 중국 반도체 기사를 보면 힘들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웨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했고 칭하 윤회의 회사채는 디폴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SMIC는 미국 제재로 4분기 실적이 나빠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팹리스 물량을 대거 잡아채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잿빛톤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보면 정권 이양기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중국이 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서구사회, 미국의 긴장의 끈, 그 주목의 끈을 이완시키기 위한 작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을 두루 염두에 두고 앞으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